케이트가 다정하게 벨을 감싸 안았다. 메건 마클은 왜 자꾸 벨을 만지는 걸까? 언론에서는 임신한 두 사람을 보며 한 사람에게는 찬사를, 한 사람에게는 조롱을 보냈습니다. 윌리엄이 케이트의 입덧을 위해 준비한 슈퍼푸드 아보카도. 메건이 좋아하는 아보카도는 인권 유린과 가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같은 음식조차 누구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 누구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들은 메건에게는 가혹한 비난이, 케이트에게는 무거운 왕관이 되었습니다. 케이트와 메건의 라이벌 구도. 언론에서는 케이트와 메건 두 사람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기만 해도 노란색 원피스는 누가 더 잘 어울리는지, 누구의 옷이 더 비싼지 집요하게 비교하며 두 사람을 입방아에 올렸습니다. 특히 오프숄더 패션을 두고도 둘을 향한 이중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2018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생일 축하 행사에서 메건 마클은 연분홍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이를 두고 왕실 예법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케이트와는 다르게 메건은 왜 이런 옷을 선택했냐면서 두 사람을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 역시 과거 여러 번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었던 사례가 있으며 언론은 그녀를 예찬하였습니다. 케이트 미들턴이 입은 빨간색 오프숄더 드레스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패션입니다. 이렇게 같은 옷을 입어도 언론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결혼식에서 은방울 꽃을 사용한 것을 두고도 상반된 태도로 지적하였습니다. 케이트의 부케를 보고는 꾸미지 않은 듯 우아하고 절제된 선택이라고 찬사하였고, 메건이 화동들의 화관을 은방울꽃으로 사용하자 은방울꽃이 섭취 시 치명적인 독성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비판적인 어조로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결정을 두고도 말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여왕과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는다고 알려졌을 때 케이트에게는 젊은 부부가 겪는 딜레마를 이해하고 지지한다 라고 보도하였고, 메건에게는 여왕에게 큰 슬픔이자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였을까요? 케이트와 메건 사이에는 실제로 균열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와 메건의 갈등. 케이트와 메건의 갈등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2018년 메건의 결혼식을 앞두고 샬럿 공주의 화동 드레스 문제로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화동이었던 샬럿 공주의 드레스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트는 메건 측에서 준비한 드레스가 너무 길고 잘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당시 결혼식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메건이 케이트가 사소한 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느끼는 것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 갈등으로 메건이 케이트를 울렸다고 보도했으나 뒤에서 다룰 폭로전 내용에 의하면 메건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공식 행사에서 메건이 립글로스를 깜빡하여 케이트에게 빌려달라고 하자 케이트가 마지못해 빌려주며 인상을 찌푸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켄싱턴 궁 내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는데요. 당시 메건이 궁에 있는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문제를 두고 케이트가 직접 메건에게 주의를 주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메건이 루이 왕자를 출산한 케이트에게 호르몬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망증 상태인 것 같다며 농담조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이를 매우 무례하게 받아들였고 이 일로 인해 네 사람이 과격한 언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메건과 해리는 기습적으로 왕실을 독립했고 폭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폭로전과 윌리엄 부부의 대처. 메건은 케이트와의 화동 드레스 사건을 두고 정작 이 일로 인해 운 사람은 케이트가 아닌 자신이었으며 이후 케이트가 사과와 함께 꽃을 보내왔다고 정정했습니다. 특히 케이트가 드레스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해리의 자서전 스페어 내용에 따르면 출산 건망증 발언에 있어서 메건이 사용했던 단어인 베이비 브레인 또한 그저 메건이 미국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케이트가 기분 나빠할지 몰랐다고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되려 윌리엄이 메건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이건 무례한 행동이고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트와 윌리엄은 메건과 해리의 폭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케이트와 윌리엄은 never complain, never explain. 결코 불평하지 않고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는 왕실의 오랜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일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외부의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는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할 말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왕족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제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에서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된 후 윌리엄 왕세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적인 가족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며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당시 왕실은 해리 부부의 폭로에 침묵을 유지하려 했으나 케이트가 강력하게 부인 성명을 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왕의 성명서에 포함된 각자 기억은 다를 수 있다 라는 유명한 문구는 사실상 케이트가 직접 제안하여 삽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며 왕실 업무를 수행한 윌리엄 부부의 지지율은 더 견고해졌고 왕실을 비판하며 폭로를 이어간 해리 부부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메건과 케이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케이트와 메건의 차이. 케이트 미들턴은 영국의 부유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서 안정적이고 화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반면 메건 마클은 미국 출신의 배우이자 흑인 혼혈이며 이혼 경력이 있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은 상태에서 왕실에 입성한 외부인이자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배경 차이가 두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왕실의 엄격한 예법과 전통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체제수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 왕실의 안정을 우선시하며 침묵이라는 왕실의 전통적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에 메건은 군주제가 현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 혁신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인종차별, 정신건강,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나치게 엄격한 왕실의 체계를 답답해하며 이를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그녀들은 공적 이미지, 그리고 소통 방식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이 매우 정제되고 신중한 이미지인 케이트와는 달리 메건은 배우 출신답게 대중과 미디어 노출에 매우 능숙하며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또 다이애나 비를 계승하는 방식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케이트는 다이애나의 품위 있는 왕세자 비의 이미지를 계승하며 패션이나 육아 방식, 자선활동 등을 통해 다이애나를 연상시키고 다이애나가 이루지 못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완벽한 왕세자 비의 모습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반면에 메건은 다이애나가 겪었던 제도적 고통과 고립에 자신을 투영합니다. 언론의 공격과 왕실 내부에서 겪은 소외감에 대해 고백하며 다이애나처럼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희생되는 인간적인 약자로 대중에게 공감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케이트와 메건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케이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윌리엄과 결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케이트와 윌리엄. 케이트는 1982년 영국의 평민 가정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캐럴은 승무원 출신이었고 아버지 마이클은 운항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공사에서 만나 결혼했고 이후 창업한 파티용품 사업이 크게 성공하며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케이트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그녀는 학업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키팀 주장을 맡는 등 운동에도 재능이 있었으며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그녀는 윌리엄과 2001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미술사 전공으로 수업을 함께 들으며 친구가 되었고 함께 집을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2년 교내 자선 패션쇼에서
케이트가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보고 윌리엄이 반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2004년 스위스 스키 여행 중 두 사람이 키스하는 사진이 보도되며 연인 관계가 공식화되었으나 이후 케이트는 극심한 파파라치의 추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결별을 하기도 하였으나 3개월 만에 재회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약 10년 가까이 이어진 긴 연애 기간 동안 그녀가 윌리엄의 청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언론으로부터 웨이티 케이티, 기다리는 케이트라는 무례한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끝까지 사랑으로 윌리엄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케냐로 떠난 여행 중 조용한 산장에서 윌리엄은 마침내 케이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비의 약혼 반지인 블루 사파이어를 케이트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윌리엄이 케이트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2011년 두 사람은 웨스트민스턴 사원에서 전 세계 20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케이트는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칭호를 받았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뒤 현재는 웨일스 공작부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의 왕실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과 음모론. 사실 케이트는 현대판 신데렐라로 비춰지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결혼 생활 내내 왕실이라는 거대한 체계 안에서 수많은 제도적,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왕실의 예법과 예절을 익히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였고 까다로운 격식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본래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중 연설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껴왔다고 합니다. 또 메건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이애나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대중과 언론은 그녀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트는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왕실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억누르고 인내해야 하는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을 견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삶이 너무 힘들어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공식 행사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2024년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2달 동안 온라인상에서는 케이트 게이트라 불리는 가혹한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신경쇠약에 걸렸거나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부터 심지어는 그녀가 이미 사망했으며 왕실이 대역을 내세워 이를 숨기려 한다는 극단적이고 어두운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왕실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머니의 날에 공개한 가족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장 널리 퍼지고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소문은 윌리엄과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났으며 윌리엄이 친구 로즈 함베리와 외도를 하여 케이트를 떠났다는 불륜설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인들까지 케이트를 찾으러 간다 라는 식의 조롱 섞인 게시물을 올릴 정도로 주류 문화 전반에 퍼져 있었으며 이는 당사자에게 잔인한 괴롭힘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대중은 그녀를 향한 억측을 멈추고 부정적인 관심에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암투병과 용기 있는 고백.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는 2024년 3월 케이트가 벤치에 앉아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암투병 사실을 고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케이트는 화려한 왕실의 의복 대신 줄무늬 스웨터를 입고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담담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녀가 복부 수술을 받던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윌리엄 역시 이를 믿지 못해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가장 뭉클했던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상태를 어린 세 자녀에게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밝힌 점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 방학을 맞아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약 2달간 진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며 대중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혹한 괴롭힘을 견뎌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케이트는 차량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병원을 오가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암 환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치료를 위한 시간과 프라이버시를 요청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그녀를 더욱 권위 있고 인간적인 왕실의 일원으로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케이트가 윈블던 결승전에 깜짝 등장하자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 장면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남몰래 울음을 삼키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케이트는 어떤 상태일까요? 케이트의 최신 근황. 2025년 초 그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암 증상이 완화된 상태임을 알렸으며 현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케이트는 암투병 과정을 무섭고 힘든 여정이었다라고 회상하며 이 시기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한지 돌아보고 감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삶이란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6년 그녀는 약 4년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하며 그녀의 건강이 장거리 대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이트와 메건의 갈등, 그리고 케이트에 대한 이야기와 근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케이트 미들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케이트가 항상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편함 같은 부정적인 기색은 거의 드러내지 않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시선과 부담 속에서도 늘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온 그녀를 보면서 과연 왕세자비라는 자리에 이토록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매일 자료 조사하고 영상 편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해리와 메건의 왕실 독립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까봐 미리 영상 준비해두었습니다. 바로 시청하러 가시죠.